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현대의 육아입니다. 요즘 육아, 정말 정보는 넘쳐나고 비교는 끝이 없잖아요? 이 속에서 부모들이 겪는 그 엄청난 압박감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그 불안을 넘어 확신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 던져봤을 질문일 거예요. 아니, 옛날에도 다 이렇게 키웠는데 왜 유독 지금 육아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 사실 아이가 자라는 과정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말이죠. 변한 건 바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부모들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날 부모들이 느끼는 그 불안의 근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도대체 이 엄청난 압박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임영주 박사님이 이 원인을 몇 가지로 딱 정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죠. 그리고 SNS나 산후조리원 단톡방 같은 데서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요. 육아는 장비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과도한 소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만들고 결국 아이의 발달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쏟아붓는 과잉 투자와 불안으로 이어지는 거죠. 임명주 박사님의 이 비유가 정말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클 거라는 걸 믿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싹을 억지로 잡아당기는 셈이라는 거죠. 이런 과도한 압박이 오히려 아이와 부모,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이제 심리학적인 틀을 통해서 부모로서의 나는 어떤 모습인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이 나랑 가장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양육 스타일이라는 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이에게 하는 개별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고요. 아이를 대하는 전반적인 태도와 집안의 분위기, 그러니까 일관된 전략 같은 걸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는 양육 스타일을 아주 쉽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축은 요구성, 그러니까 아이에게 거는 기대와 규칙이고요. 두 번째 축은 반응성, 아이에게 보여주는 따뜻함과 지지예요. 이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권위주의적, 허용적, 방임적, 그리고 권위 있는 스타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스타일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요구는 아주 높지만 아이의 마음에 대한 반응은 좀 차가운 권위주의적 양육입니다. 이 스타일의 부모님들은 딱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이죠.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거나 아이 감정을 살피는 데는 좀 소홀한 편이에요. 아까 그 새싹 비유 기억나세요? 억지로 잡아당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겉으로는 수능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내면의 불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정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거의 없는데 반응은 한없이 따뜻한 허용적인 부모 스타일입니다. 이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정말 다정하고 관대해요. 그런데 규칙이나 기대를 거의 설정하지 않죠. 부모라기보다는 친구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자기 통제력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충동적이거나 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요구도 낮고 반응도 낮은 방임적인 스타일입니다. 방임적인 부모는 아이의 삶에 거의 개입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할 뿐 정서적인 교류나 지도가 거의 없는 거죠. 이런 환경의 아이들은 낮은 자존감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균형점으로 꼽히는 권위 있는 스타일에 대해 알아볼게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권위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반응적입니다. 명확한 규칙과 한계를 알려주지만 항상 따뜻하게 지지하면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죠. 이게 바로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태도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 아이는 독립적이고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좋아요. 그럼 이 네 가지 양육 스타일이 구체적으로 아이의 초기 발달 단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까요?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슨의 이론을 잠깐 빌려올 건데요.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설명했는데 그중에서도 아이 인격의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초기 3단계를 짚어볼게요. 신뢰감, 자율성, 그리고 주도성이 형성되는 바로 이 시기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첫 1년, 이때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생겨요. 이때 권위 있는 부모처럼 일관되고 따뜻하게 아이의 필요에 반응해주면 아이는 세상은 참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이구나 하고 느끼겠죠? 반면에 방임적인 환경에서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2~3살 되면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할래. 바로 이때 독립성을 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권위 있는 부모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의 시도를 격려하면서 자율성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과도한 통제나 처벌은 아이가 자기 능력에 대해 수치심과 의심을 품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심리학 이론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불안을 내려놓고 아이의 성장 과정을 믿어주는 것. 다시 한번 임영주 박사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비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강렬하죠.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잘 키우고 싶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대신해주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이 큰 나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햇볕을 받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클 기회를 우리가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임영주 박사님이 정말 간단한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부모인 내가 먼저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둘째, 내 아이는 잘 클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바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과연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나무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튼튼한 나무로 자라도록 돕는 햇살과 바람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부모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